아, 오랜만에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아유, 어쨌든 12월 달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또 출범한 지 뭐 6개월이 좀 넘어섰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뭐 동포 정책이라 할까, 아니면 이민 정책이라 할까, 뭐 이런 쪽에 그림도 좀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평가할 만한 시기는 안 돼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큰 이태원 참사라는 큰 사고도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걸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좌불 안석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정치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 많은 상태에서 이민 정책이나 동포 정책은 사실 좀 전문 분야거든요. 네. 전문 분야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깊이 있는 그림은 못 그린 것 같아요.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 외적인 변수 또는 취임 이후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야당을 아직까지 국회가 이렇게 야당을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협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가지고 아직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이나 구상을 다 펼치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근데 생각은 하고는 있을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동포 관련 좀 정책이다 그러면은 이미 뭐 재동포청은 정부 조직을 해서 뭐 그 국무회에서 확정을 해서 뭐 나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민청은 요번에는 정부 조직법은 안 들어갔지만은 뭐 의원 입법 추진 과정 절차를 밟겠다. 근데 이제 대신 그 출입국 이민 관리 체계 개선단 뭐 요거를 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민청을 만들기 위한 준비 기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민청이라고 이름이 아니라 출입국 이주 관리청 뭐 이렇게 또 명칭을 붙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좀 흐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민청은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장관이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이민청 문제를 먼저 장관이 이슈화를 시켰어요. 네. 장관 취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이민 정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민청 설립을 포함해서 네. 라고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상당한 그 법무부 내에서는 상당한 이슈였고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법무부 장관 입에서 이민청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장관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오겠구나 혹은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방향이 약간 저는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게 저도 저 이민청 얘기 한참 나왔는데 갑자기 전 재동포청을 또 예, 정부 조직 저기로 넣었다 그러니까 나 이민청이 먼저 될 분위기였는데 예, 예, 그러더라고요. 저왜 동포청 문제하고도 역시 그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럼 동포청은 어떤 식으로 가고 이민청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네. 또 혹은 언젠가는 두 개를 합칠 것이다. 네. 혹은 각자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들에 대해서 동포청에서 할 거냐, 네. 이민청에서 할 거냐, 그렇죠. 이런 업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 이민 정책의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알맹이 있는 이야기를 못 꺼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몇 군데 포럼도 하고 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면서 그 발언의 방향이 점점 틀어졌어요. 네. 틀어진 게 처음에는 이민청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설립 쪽에 방점을 두었다가 지금은 장관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지금은 국민 여론, 또 뭐 세계적인 추세 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또 많은 나온 게 상호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네. 상호주의까지 나오면서 이건 속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한번 네. 후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민청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출입국 이주관리청이 물론 같이입니다만은 네. 출입국 이주관리청이라는 네. 용어로 설거머리 바뀌어 버렸어요. 한 발짝 물러선 한 거다. 발짝 저는 물러섰다고 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이민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호감도가 그게 좀 말은 표현은 네. 그렇게 했죠.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민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아직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저는 그걸 핑계로 보거든요. 그러면 동포청을 만드는 건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됐나요? 그것도 뭐 안 돼 있지만 뭐 대통령이 아주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재외 동포들을 만나서 늘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 정치적으로 네, 표현하는 그런 거하고 거죠. 국민적 네. 공감대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제일 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정부조직법에서 결국은 정부조직법 개편 네. 문제인데 정부조직법에서 지금 제일 개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성가족부 문제예요. 네. 여가부를 지금 폐지를 하고 보건복지부 쪽으로 지금 옮기는 쪽으로 지금 네.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나요? 여야 합의도 지금 못 보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거기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극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더 강화를 해야 될 때이다. 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합의도 안 본 상태고 국민적 그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입법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민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동포청 문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민청 문제도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건가? 그러면 상당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내세운 슬로건하고 지금 와서 하는 발언 보면은 이민청 문제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합니다. 교수님은 만약에 지금 뭐 재외동포청 또 이민청 뭐 두 개가 뭐 같이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들어섰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들어선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들어서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네. 주장을 했던 게 네. 이민청과 동포청을 합쳐서 이민동포처를 이야기했어요. 네, 네. 이민과 그거를 한 특정한 부서에 두지 말고 네. 국무총리, 총리산하. 총리산하의 처로 나가자. 그 두 개를 합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은 급한 청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도 무난하다라고 네. 생각했죠. 근데 동포청은 아니다. 동포청은 아니다. 동포청을 먼저 해버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준의 동포청. 지금의 동포청은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 동포를 다 포함합니다. 네. 그걸 포함한 걸로 가면은 굉장한 향후에 뭐 이민청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민정책과 동포정책 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 정리가 되지가 않으면은 어느 게 먼저다 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교통 정리를 먼저 하고 그럼 이번에는 동포청을 만드는데 동포청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민 정책이나 이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두겠다. 아니면 요 조직은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지 막연하게 동포청을 먼저 해가지고 모든 국내 동포, 해외 동포를 다 포함한 동포청을 먼저 하겠다 해버리면은 이민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무부 내에서는 출입국 이민 관리 체계 개선단이라는 게 뭐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포청을 만들 네. 때 네. 동포청 추진 개선단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예. 예. 그 이민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수년 동안 정치권이나 학계나 또 일부 전문가들이나 모두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거고요. 굳이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물론 그런 부분에 주장을 했지만 이민청이 법무부 산하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걸 공식화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걸 100% 인정하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왜 이민청이 법무부 산하로 돼야 되죠? 오히려 법무부와 이민청은 그 DNA가 맞지가 않습니다. 조직의 구조가 법무부라는 것은 법 질서 유지하는 거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데예요.
과거에 대해서 검찰 위주의 업무거든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민이라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미래를 준비하고 외국에서 사람을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사회 통합을 시켜서 우리 인재로 쓰는 거예요. 네. 그 업무의 역할이 법무부의 역할하고 맞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이걸 법무부에 둘지 혹은 다른 부처에 뭐 행안부에다 둘지 기재부에다 둘지 어디에 둘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법무부에 이민청을 둔다는 전제하에서 개선 추진단을 한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사실 뭐 법무부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이제 출입국 이민제 본부가 있으니까 국내 이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부터 좀 잘 해결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뭐 체류 질서를 잡는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문제들 그것부터 먼저 풀어가는 노력을 펼쳐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고 또 이렇게 좀 뭐 이민청을 만든다 뭐 한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그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그 불법 체류자 문제라든지 체류 질서 확립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그 이민청을 만들 때는 이민 체계를 이민 정책의 체계를 지금 잘 만들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이민 정책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체류 질서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법무부 성격이거든요. 네. 그 법무부 워딩입니다. 법무부 네. 입장에서는 체류 질서가 우선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체류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전에는 합법화 이야기라든지 뭐 자진 출국 유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먼저 나온 이야기가 단속이 나와버려요. 네, 네. 그리고 체류 질서 확립이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 불법 체류자가 40만 정도 될 때까지 된 거는 체류 질서를 확립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민 체계라든지 체류 질서보다는 체류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네. 체류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네. 저는 체류 질서 문제보다는 체류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넣어주고 필요한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을 하게끔 역할을 해주고 필요한 사람이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런 불법 체류자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면은 체류 지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물로 나온 게 불법 체류 문제인데 이런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류 질서를 강화하겠다, 체류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법무부가 이 불법 체류자가 지금 40만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민청을 얘기할 때냐. 사실 이 문제부터 풀고선 우리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법무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한 것처럼 그거를 지금 단속으로 강화하고 뭐 이런 데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국회에서도 한번 서로 상방 질의도 있었고 공론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는데 불법 체류 문제가 사실은 법무부 자체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또 이민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생겼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거든요. 불법 체류자라는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어떻게 조절해 나가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만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는 건 좀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 체류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20%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고 5명 중에 1명이 그렇죠. 4분의 1이죠. 네. 그거 5분의 1, 4분의 1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거는 좀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시스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걸 하루아침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이나 질서 강화로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민청을 추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섣불리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그 문제고 또 조직은 조직 문제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